네, 안녕하십니까. 팡팡뉴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서구을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국정감사와 지역 현안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일요일인데 많이 돌아다니셨나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산 전국인데, 각 글쎄요. 상임위별로 저희 산자위는 예산 의결을 월요일 날 끝내가지고,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아무튼, 끝내서, 예결위 소속 의원들 아니고서는 조금 여유가 지금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근데 현수막을 하나도 안 걸으셨던데? 어떤 분들은 네. 지역에 예산 가져왔으면 뭐 얼마 그렇던데. 꽤 걸었었죠. 네.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이름으로 그 현수막을 못 걸게 되는 시기가 됐어요. 선거운동 기간이 되는 건가요? 총선 마이너스 180일? 네.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예산이야 뭐 제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랑해도 되는 건가? 얘기하셔야 돼요. 꼭 찍어서. 예, 많이 가져왔죠. 예, 대전에서 특별교부금 제일 많이 가져왔고 전국에서도 아마 거의 뭐 제일 많이 가져왔을 겁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황토길 새로 조성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황토길에도 이제 조명, 야간 조명 들어갈 수 있는 경관 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산이 한 10억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저 탐방 초등학교 있는 쪽에 아이들 이렇게 좀 안전한 그 등교를 위해서 그 보도 뭐 예산 한 전체적으로 꽤 많이 가져왔습니다. 참 이런 얘기할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서구을은 제가 두 가지 크게 주장하는데 그 센트럴파크. 현재는 명칭이 둔산 센트럴파크로 돼 있는데 뭐 그리 가도 되고 사실상 그 해당하는 지역이 둔산동에서 월평동까지, 탐방동에서 만년동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둔산 센트럴파크라는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대전 센트럴파크로 해야 된다. 세계적인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전 센트럴파크 얘기하는데 이미 그 관련 예산으로 한 350억 가량이 들어갔거나 책정돼 있거나 정부 예산에 반영돼 있고 이번에 대전시가 우리 이제 허태정 시장께서 뭐 공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한 380억 정도의 순수 대전시 예산만 그것이 사실상 책정이 됐죠. 그래서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2차 용역 발표 이제 그 계획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게 이제 센트럴파크가 제일 큰 거고 단일 사업으로는 갈마 2동 구 서구청 부지에 230억짜리 우리 뭐 서구청의 장종태 구청장님이 흔쾌히 또 결단을 내주셔서 거기에 갈마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아주 좋은 겁니다. 아마 단일 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그 사업 계획이. 그리고 이제 12월이면 여기 아마 우리 김동수 발행인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한밭대로 저기 누리 아파트 건너편에 월평도서관. 그게 이제 개관이 됩니다. 저 잘 전했습니다. 도서관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대단히 좋아하죠. 근데 이게 사람들 보면은 체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게 둔산 지금 현재 대전 센트럴파크로 명명하고 싶은 이 공원이 일부에서는 뭐냐면 또 다른 토목공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뭘 그렇게 많이 하냐, 나무나 많이 심든지 그 뉴욕같이 그 숲이 우거진 곳이라든지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건가요? 뭐 생각하시는 뭐 이 꿈이라고 할까요? 이상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서울에서 뭐 세종시로 또 도안 신도시로 뭐 등등해서 떠났던 분들 중에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실제로 생활 여건이 안 좋아서 예. 정주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쪽이 이제 좀 약간 예. 그쪽을 좀 폄하하는 거니까 예. 그쪽도 살기 좋지만 예. 역시 살아보니까 이 둔산 월평 지역 네. 이 서구 을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특히 교육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학군도 그렇고 또 제가 그 말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센트럴 파크라는 거는 지금 이미 공원들은 다 되어 있어요. 네. 예, 보라매 공원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여기 이 샘머리 공원 그리고 자연마당이라고 정부 청사 앞에 예. 그게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것이 있고 쭉 공원이 그 뭡니까 저쪽에 정부 청사 쪽으로 이렇게 쭉 공원이 이어져 있죠. 샘머리 아파트 건너편 쪽으로 쭉 공원이 연결돼 있고 예.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중간중간 도로가 있어서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도로가 있어요. 도로로 분절돼 있죠. 예. 그리고 가로축으로 놓고 보면 저쪽 영진공원 또 시애틀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시애틀 공원, 영진공원 해가지고 둔지미 공원에서 그건 세로로 돼 있는 예, 거군요. 이쪽에 갈마공원까지 쭉 또 이 축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 도로로 이렇게 분절돼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절돼 있는 공원을 한번 우리 뭐 신발을 신고 내가 한번 걸어볼 거야, 한번 만끽해 볼 거야 하면 쉬지 않고 걸을 수 예. 있도록 연계성을 확보하는 거. 예. 워킹 그거- 동선을 그렇습니다. 확보하는 거네. 예,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하고 또 공원마다 그 안에서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네. 어디는 좀 뭐 아기자기하고 어디는 또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전에 지금 한밭수목원에 1년에 한 150명 가까운 150만 명 예. 가까운 그 외지 방문객들이 오는 거 아세요? 관광객들이 체크가 되나요, 그 외지인이라는 체크가 게? 되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대전에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명소가 되고 1000만 대전 관광객의 시대가 전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뉴욕 센트럴 파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쉑쉑버거라고 예. 햄버거 집 안에 있는 편의 시설인데, 누가 가서 햄버거 장사했다고 그 유명한 분이. 예, 쉑쉑버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똥이 그렇게 많다고. 네, 아무래도 예. 애완견. 그래서 저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데 적절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 휴식을 취하면서 음료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이 풍경도 입으로 넣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오감을 만족해야지만 이렇게 그 충족되는 그런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어떻게 보면 더 흥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건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자판기나 이런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편의시설이 수준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뭐 그런 커피집이라도 좀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거기는 또 떨어지는 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김동수 발언이 좋은 컨셉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유성 바로 이제 서구하고 연접한 이 갑천을 넘어가면 엑스포 행사를 한 그 지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남문광장 근처 말씀하시는 아니죠. 저쪽 유성 쪽으로. 유성 쪽으로 위쪽으로 유성 IBS 들어오는데 그쪽에 지금 신세계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40몇 층짜리일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상 예산을 따온 건데 지금 그 대전의 그 무역박물관, 네, 무역전시관, 무역전시관. 거기를 헐고 지금 현재 있는 대전 DCC 규모보다 훨씬 큰 예. 진짜 중부권의 최대 DCC가 곧 아마 금년 말에 착공하게 돼 있는데 예. 적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착공이 될 거예요.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산 다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전시 어떤 회의 공간이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그 쇼핑 공간이 신세계 쪽으로 들어오고 네. 또 회의와 전시를 할 수 있는 중부권의 최대 규모의 DCC가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저쪽에 그 한밭수목원에서
이 보라매 공원까지 이어지는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전시에 참석하거나 쇼핑하러 온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가 뭐가 될 거냐, 볼거리가 뭐가 될 거냐, 이동은 어떻게 할 거냐. 이동도 아주 기발난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노레일을 깔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뭐 최첨단 어떤 미래형 자동차나 자기 부상 열차나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트램은 안 되나? 아니 기본은 노면 전철. 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보고 먹고 구경하고 걷고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저희가 어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홍콩에 있다든가 어디 있다던데 무빙워크 있잖아요. 무빙워크. 무빙워크도 도로에 일반 노당 도면에. 그러니까 저쪽 유성에서부터 갑천변을 따라서 그 지금 DCC로 해가지고 다리를 넘어와서 지금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거기에 군데군데 지금 말씀하신 맛있는 먹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푸드트럭을, 첨단 푸드트럭을 쫙 배치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데가 DCC 쪽에 완전 슬럼버가 돼 있었는데, 저는 자주 갔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지금 성심당이 들어오고 나서 그 동네가 확 살았어요. 성심당 하나만 가지고. 성심당 하나가 지역을 대표하는 괜찮은 빵집이기도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그 동네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렇죠. 성심당 하나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공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공원에 아무것도 못하게 해놔가지고 상행위로 못하고 뭐 안 되는데, 그런 적절성 있는 작은 규모의 어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괜찮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충분히 구상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올해 이제 서구 축제 중에 그 5월달에 하는 힐링 아트 페스티벌이요.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푸드트럭을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관변단체, 자생단체로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나름 그 뭐 어떤 데는 스테이크, 어떤 데는 뭐 그 치킨이라도 다 유명한 이미 브랜드화가 돼 있는, 어느 정도 돼 있는 데를 입찰을 봐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퀄리티, 고품질의 또 위생적이고 그리고 맛있는 그런 것들 얼마나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민주적이고 마음대로 하게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의 적절한 컨셉에 맞는 통제에 대한 어떤 저기들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워킹 공간, 동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뭐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주 아까 말씀하신 아이템 수준인데, 아이디어 수준인데 그게 구체화될 수 있는. 이 센트럴파크 사업이 10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관련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40~50억이 편성되어 있거나 이미 쓰여져 있거나, 황토길, 이 대전 서구의 곳곳에 황토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번 그 특별교부금. 그러면 아까 황토길이 연결되는 겁니다. 계족산 황토길이 아니고 서구에 있는 황토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구 아파트 곳곳에 황토길이 다. 저 보긴 봤어요. 다 조성이 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황토길. 봤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머리 아파트 뭐 곳곳에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황토길 특교로 아마 서구 지역은 거의 다 황토길로 다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야간에 경관 조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황토길과 센트럴파크가 다 공원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관여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 예산이나 뭐 하실 때? 서구의 황토길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다 특별교부금을. 사람들이 아나요? 알리려고 지금 이런 인터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알린다기보다도 다 아시죠? 구청장님이 다 하신 걸로 저는. 구청장님도 아무래도 뭐 같이 노력하신 거죠. 국회의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부하고 이게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요즘 예산 사업들은 다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에서도 12,
구비가 다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삼박자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전시장님 또 서구청장님 또 저 잘 소위 말해서 짬뽕이 잘 맞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짬뽕이 잘 맞는다는 말이 있나? 그 생각보다 예.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예. 의원님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다 박범계 의원이 다 예산 최고로 많이 잘 따와가지고 그렇대. 서구울은 이렇게 예. 아까 제가 서구울에 안 살아서 그런가. 이사 간 곳에서 이사를 돌아오는 곳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김동수 발행에는 좀 짜요 인색해. 네, 그 정도 얘기 지역 현안 얘기하고요. 좀 더 광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혁신도시 관련돼서 네. 전국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된 곳이 단 2곳이에요. 충남하고 대전시.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도시가 혜택을 받는데 대전하고 충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행정복합주시가 들어오고 나서 세종시가 들어오고 나서 혜택은 보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간접 효과는 있죠. 간접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지역인재 채용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고 혁신도시법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네, 제가 대표 발의를 했죠. 제가 심사합니다. 저희 산자위 소관 사항이에요.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관련돼서는 이은건 의원하고 박병석 의원이 이 주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지금 기존에 이제 인재 채용 관련해 가지고 현재 내려와 있는 공기업들,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것이 안 돼 있었어요. 예. 현재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 그렇죠, 안 돼 있었죠. 그 공공기관 안에서 지역 인재 채용을 배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통과된 법이고요. 예. 지금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충남은 원래 세종시가 고안되기를 충남도 안에 세종시로 고안이 돼가지고 세종시 같은 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내려가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행정수도로 설계됐었잖아요. 그렇었죠. 그렇게 내려가는데 굳이 혁신도시를 받으려고 그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았고 대전은 정부 삼청사가 이거 둔산동에 와 있잖아요. 그 정부 삼청사하고 그 부속 공공기관들이 와 있는데 무슨 굳이 또 혁신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해서 제외된 바람에 충남하고 대전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만 한 200여 군데가 넘어요. 200여 개가. 그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시 이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꽤 오래전에 그런 선언을 했었죠.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발의한 그 법안은 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야 되니까 충남과 대전을 혁신도시 지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돼야지 소위 말해서 완전한 틀이 맞는 거예요. 일부 제가 듣기로도 그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그 부처마다 이전하고 싶어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우선순위가 될 텐데 그거 지정이 안 돼가지고 혁신도시로 이정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도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도 있더라고요. 꽤 많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되면은 인근에 청주도 있지만은 충북 혁신도시 있지만 대전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정주 여건이 많이 좋아서 공공기관이 있는 사람이 우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없는데 공공기관이 좀 들어오면은 훨씬 더 지역 인재 채용이 보장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제가 다 저희 소위 산자위의 1소위의 이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논산과 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논산, 금산, 계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께서 네. 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역시 그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그거는 그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좀 한마디로 약한 문장으로 지금 법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낸 법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조금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네. 이 팡팡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대전과 충남 중에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민 의원께서 낸 법안은 그것을 전제로 낸 법안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저기 뭐 제가 낸 법안에도 김종민 의원이 뭐 서명했고 여기 대전 출전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서명했지만 거꾸로 김종민 의원이 낸 법안도 저를 포함해서 대전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서명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법안과 김종민 의원 법안이 같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국토부가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오케이, 대전은 좀 안 오케이 하면은 이건 상당히 곤란하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법안 심사를 하겠지만 반드시 대전과 충남이 함께 혁신도시 지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대전에 말이에요. 이번에 양승조 지사께서 충남 인구가 한 200만 명이 조금 못 되죠. 네. 한 180만? 네. 180, 90만 하면 될 겁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의 혁신도시 지정을 청원하는 그 도민들의 그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네. 제출했어요. 제출했어요. 네. 대전이 지금 한 40만 명 조금 넘어요. 예. 지금 받은 게. 예. 그래서 제가 이 팡팡 뉴스를 통해서 아무래도 대전 시민들의 결집된 의지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70만 명은 돼야 된다 하는 근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관여돼서 도움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예. 이게 민주당 정책인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 일부 사람들은요. 이 당과 관계없이 지역을 위한 혜택인데 이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소극적인 것 같은 그런 경향을 저는 느꼈어요. 그럼 곤란하죠. 그죠? 예, 민주당 당대표께서 네. 그러니까 지금 허태정 시장이 주도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이게 대전 지역에 얼마나 당을 떠나서 파급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기존에 지난번 이제 이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예. 충남이든 대전이든 수자원공사, 뭐 조폐공사, 뭐 이런 현재 데.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 안에서 지역 인재를 몇 퍼센트 정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예. 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낸 법안과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받게 되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예. 그 200개 기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전국에 분할돼서 나가는데 분할돼서 나가지만 대전도 대전에 몇 개가 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지정만 된다면 그러면 수십 개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예. 적어도 뭐 복수에 상당한 뭐 수십 개, 십수 개 이상은 내려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이 인재 채용이 되는 거니까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게 되면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당입니다. 그럼 집권당의 당 대표가 당정 간에 논의를 하잖아요. 당정 간담회와 당정 간에 여러 가지 정책 어떤 그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집권당의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건 정부의 방침과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권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 어느 정부나 정권은 항상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 정부 때도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정부의 방침을 당 대표 이름으로 내고 그것을 쭉 뭐 실천해 왔듯이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 대표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민주당 출신의 대전시장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의를 주면 그건 지지해야 되는 거지. 그건 기본적인 정권의 속성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민주당이 뭐 주도하는 거니까 나는 뭐 저건 뭐 별로 뭐 그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거죠. 최근에 그 세종시가 말 그대로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세종시가 우리 인근 지역에 대전이나 저쪽 충북의 뭐 청주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또 충남 일부 지역에 인구를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수도권 인구는 사실상 못 가져가고 하는 그런 단기간에 약간 아쉬운 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바로 대전과 세종과 충북의 오창오송을 잇는 네. 정말 충청권 아주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리콘밸리가 저는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충청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종시 발전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국회 본원의 이전이거나 아니면 분원을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청와대 제2집무실도 필요한 예, 겁니다. 예. 이것은 여야가 만약 균형 발전 정책에 우리 충청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약간 딴지 걸었죠 지난번에 예산. 이게 여기 하면은 예. 내가 내년 총선에 저쪽 장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명운동이 사실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현수막도 엄청나게 걸고 막 그랬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제가 팡팡뉴스에 예. 출연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 예. 제가 뭐 허태영 시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님께도 그랬고 어제 또 담당 국장님께도 이것은 5개 구청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구청장님이 먼저 서명하고 예, 솔선수범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확인하고. 필요하면 구의회, 시의회가 또 예. 의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70만 원 돼야 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겁니다. 이 앞으로 대전의 그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대전에서 태어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냐 말 거냐, 전국에서 소멸되는 도시가 될 거냐, 성장하는 도시가 될 거냐, 균형 발전하는 도시가 될 거냐, 이거 차이가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기도 하겠네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은 쭉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해온 도시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너무 좋은 도시죠. 너무 대전. 정말로 천혜의 도시죠. 전의 도시입니다. 교통 네. 발달이 돼 있고 여기 뭐 생산 기지가 좀 적어서 그렇지 네. 소비로 치면 서울 강남 못지않은 네. 그런 수준을 갖고 있고요. 주민의 삶의 질도 물론 동서간의 격차가 좀 있지만 서쪽을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한 정도 올라와 있고 동쪽에 좀 낙후된 원도심을 좀 더 부양해서 발전시켜 간다면 대전만한 도시가 없고 전체 GRDP, 지역 총생산 성장 속도도 전국의 어느 광역시보다 빠른 편, 광역도 시도보다 빠른 편이고요. 특히 대전은 이 대덕특구라는 카이스트라는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 강연을 들으니까 청년 창업국가 뭐 이런 청년 말씀에 창업국가. 꽂히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번에 보니까 국제 자유특구, 스타트업 파크 뭐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네네네. 뭐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대전을 어떻게 향후 30년, 한 세대를 30년 정도로 얘기하죠. 네. 향후 30년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돼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저출산이 고령화가 아주 고착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균 지금 출산율 0.98 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0년도가 되면 완전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말 그대로 저쪽에 시골의 농촌의 어떤 시군 단위부터 하나 둘씩 소멸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도권은 많이 팽창하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전략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10년 동안 10대 산업 100대 기업의 이 순위 변동만 있지 새로운 어떤 진입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대로죠. 예,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나 만들어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다는 불가능한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창업을 꿈꾸고 어느 누가 100대 기업을 꿈꿔가지고 정말 미국의 애플의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그런 신문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창업이 젊은 층들에게 불처럼 일어나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서울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우리 대전입니다. 대덕특구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박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훌륭한 공공 출연연들이 많고 또 대학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다 좋은 대학들이지만 특히 그 중에 카이스트는 굉장히 우수한 정말 우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 그대로 대전과 세종과 충북 오송 오창을 잇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미국과 같은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전국의 젊은이들이 창업을 목표로 여기로 미국의 뭐 서부 개척 시대의 골드러시처럼 그물캐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근데 그게 충청의 미래다라는 얘기죠. 그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보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죠. 애들이 그냥 술 한잔 먹고 싶을 때 먹다가 자다가 와서 일하다가 막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다가 하루 이틀 3일 또 하루 종일 자다가 뭐 이런 여건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유로운 음악도 필요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의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저 김농수 저 발행님께서 와서 이제 다 촬영도 하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리셨지만 갭리어 우리 저 친구들하고 그 2시간짜리 토론했잖아요. 엄청난 열기였잖아요.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시종일관 자리도 안 뜨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놀란 게 요즘 애들 학교 가면요 한 80%가 졸거든요. 대학에 강의하는 교수가 강의만 하고 나머지는 너 할 일 하고 각자 할 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애들이 좀 특이하다. 애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일단 강사가 훌륭하고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궁합, 좋습니다. 그 청년들의 요구와 제가 갭리어를 법안화하겠다라는 그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가지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그날의 이제 강연을 이어간. 그러면 그날 한번 딱 만난 건 아니고 사전에 교감도 있었고. 아니죠. 교감을 사전에 한 건 없지만 그 갭이어와 같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갭이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어른들은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뭔 얘기 모르죠. 초, 중고를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정신없이 살아왔고 대학 진학도 그냥 성적 나온 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간 거죠, 계속. 그냥 뭐 자기 전공을 택하는 것도 그냥 제도에 의해서 강요받아가지고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게 되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사회적인 그 어떤 관성과 제도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과연 내가 뭐가 특기가 있는지 내가 개성이 뭔지 내가 살아온 과정이 제대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살아온 과정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쪽에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어떤 다 멈춰서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고민할 시간조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 딴 얘기지만은 캐톨릭에서는 그런 거를 피정이라고 그러죠. 멀리 떠나서 다 끊고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럴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근데 그 시간은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정보도 공유하고 새로운 것도 탐색하고 또 어떤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달라는 욕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걸 부모가 했는데 부모가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여건이죠,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일상의 생활, 밥 먹고 잠 자고 할 수 있는 숙박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 교통비 정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걸 뭐 무한대 몇 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으로 뭐 한 1년 정도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OECD 가입한 나라 중에 성장률이 거의 뭐 대여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높고 일본의 턱밑까지 쫓아왔고 1인당 GDP 수준은 거의 일본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왔는데 왜 그것이 불가능한 나라가 됐어요?
돈 좀 써도 돼요. 겁니다. 돈을 써도 돼요. 예. 돈을 쓰려고 하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니까. 아니 공장에서 뭘 만들어도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팔리지 않는 구조예요 지금. 막. 그래서 그거를 진실한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안도 발의하겠다라고 사전 예고를 하고 만난 겁니다. 아 그런 아이템들에서 얘기를 하고 같이 그리고- 대화해보자. 그리고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면서 내가 10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안 발의하겠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럼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죠.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피드백.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 친구들 한 번 더 만나야겠네요. 그 친구 만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그걸 또 하려고 그러고 예. 전주에서도 한번 하고 경상도에서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하고. 전국적으로 하려고 예.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아까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러한 청년 창업 국가를 만드는데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그 1단계가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생각하는 게 스타트업 파크입니다. 네. 예전에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그 사이 공간을 잇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어떤 연구단지인데 예, 청년 창업 지원 센터 같은 걸 만드는 예. 스타트업 파크예요. 그것이 아쉽게도 올해 예산 반영 안 전국에 되네. 16개 시도가 응모를 해가지고 인천한테 뺏겼어요. 우리가 2등, 인천이 1등. 맞아요. 1점 차이도 안 나요. 정말 큰 선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 이거 원래 꼬리표가 대전 거다. 네. 대전 거다. 근데 갑자기 막 다른 시도들이 이것이 막 그냥 창업국가로 간다고 하니까. 저작권료도 안 내고요. 그러니까. 네. 예, 원래 이거 대전 거다. 네. 그런데 아이고 이거 공모 사업으로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너무 공모 사업으로 하면 결국 수도권이 다 가져간다. 인천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송도에다가 다 넣으려. 예, 송도에. 송대. 아니, 인천은 무려. 아니 박영선 시장이 또 그쪽에 뭐 출마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송도에다 그렇게 인천의 박남춘 시장이 돌아가잖아요. 예. 청와대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1,200억짜리 현물 출자를 한 거야. 대전에는 현물 출자요? 현물. 인천시 정부가 인천시가 대전은 땅으로 건물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으로 대전이 있을 턱이 없지. 그 우리가 졌어요. 졌는데 약속을 이제 뭐 쪼개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찰떡같이 했어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스타트업 파크 계속 사업으로 하고 대전 고려하겠다고. 박 의원님하고 또 박영선 장관하고는 좀 이렇게 특별히 뭐 가까우신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왜 한때 이제 구박남매, 신박남매, 신박남매. 뭐 박남매, 삼남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박영선, 박지원, 또 뭐 박영선, 박범계, 또 박영선, 박지원, 박범계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한참 야당 때 그랬는데 뭐 그런 같은 당일 때요, 세 분이 다. 친소 관계가 아니고 대전은 그런 명분이 되니까 그 스타트업 파크가 이미 그거고 기반이 있잖아요. 그 연구단지가 얘기입니다. 있으니까. 연구단지와 카이스트와 뭐 이런 또 여러 우리 대전 전통적인 우리 대전의 대학교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 유발 효과는 대전이 훨씬 난데 현물 출자 때문에 넘어간 거네 그냥. 내가 보니까 이게 참. 또 하나가 이제 그 규제자유 특구. 우리 이 대전 이제 이 허태정호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 사업이 정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 대전 인프라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병원도 많아요. 여기가 메디컬 스트리트잖아요. 여기하고 탐방로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 바이오 메디컬은 정말 4차 산업혁명기에서 AI와 함께 뭐 자율주행차, 바이오 헬스, 또 빅데이터 이것이 4대 정말 그 성장 가능한 혁신 성장 그런 산업들인데 대전은 바이오 헬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을 받아야지 여러 가지 규제 혁신이 되고 지금 뭐 이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청하고 이렇게 전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의약품 또 의학기술 또 어떤 어떤 그 물자를 만드는데 규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걸리는 것이 있다면 1년으로 당긴 이런 거고 또 예산 지원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소관입니다. 스타트업 파크도 제 소관. 할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규제자유 특구도 제 소관. 그러면 돈 버는 거는 박 의원님 다 상관이. 제가 산자위니까 제가 왜 그 법사위만 하다가 왜 산자위로 옮겼겠어요. 시민 여러분 제안서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규제자유 특구도 이제 곧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박수 좀 쳐주세요. 아, 네, 박수 좀 쳐주세요. 올해 내에 발표가 되네? 곧 발표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충분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건 공모사고가 아니죠? 아, 규제자 특구 이게 1차 규제자 특구에서 7개 전국 17개 시도 중에 7개가 정해졌어요. 이미 예. 이번에 2차 규제자 특구인데 예. 미안한 말씀이지만 충남은 떨어졌어요 벌써. 예. 그래서 충청권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북 됐고요. 세종이 돼 있고요. 세종. 예. 그래서 이번에 대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대전이. 그러면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규제 자율주거가요? 당연히 실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다 좀 배제하고 5G 운영하에서 그 빅데이터 그렇습니다. 운영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좀 IT 쪽으로만 좀 잘 아시는 예. 실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다 피해서 예. 시제품을 만들고 그 단계까지는 아무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제품을 내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이 오면 그때서 이제 비로소 한번 산업화를 그래서 해야 지난번에 그 세종시에서 그 자율주행차 이게 그 선정하고 뭐 시범 서비스 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세종시가 그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주행 거- 도시로 예. 돼 있죠. 예. 그게 규제자의 특구입니다. 야,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이게 안 되면은 미래 성장이 안 되겠네요, 우리가 특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이러다가 청년들이 안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이러다가 되겠죠. 되겠죠? 네. 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요. 이거 멋진 일인데. 예. 피가 이렇게 갑자기 그냥 확 올라오는데. 그래서 예. 눈에 좀 핏발이 섰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들이 할까 우리 대전 시민들의 피를 뜨겁게 하는 일들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뜨거운 건데 우리가 생각을 잘 가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공부도 좀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저들 건물 짓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눈으로 알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눈에 예. 보이지 않거든요. 예. 5G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에 스마트폰 3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TV 보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가 5G가 되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 안에 상거래라든지 기타 부가적인 그 헬스 바이오가 되려면은 규제 자율 특구가 분명히 돼야 되죠. 이게 정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격 진료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요. 야, 멋진데요. 네. 반드시 머리가 쭉 pis습니다, 내가. 예. 피가 터지는 게 아니고 피까지 아직 터지면 죽으니까 가요.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인지 실체를 잘 알아야 돼. 근데 너무 멋진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기반이 어느 정도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것도 허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를 저기 해서라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열정이 계신 분들인데 이거 멋진 일이네요. 네. 충남대병원이 의지가 강하죠. 충대병원. 네, 충남대병원이 많은 인프라도 쌓아놓아 있고 충남대병원이 세종시에도 이제 분원을 냈잖아요. 냈고 제가 충남대병원 선생님들이 초대를 해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 다 왔어요. 한 300여 분 정도 다 모이셔가지고 의사들이 잘 안 모이는데. 다 오셨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진료를 보는 선생님 빼놓고 예. 왔는데 그때 제가 혁신 성장을 얘기하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중 좋아하시고 한 분이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임상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의사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인체가 어떻고 의약품을 투입을 해서 치료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게 아쉽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의사 아니냐. 예. 그런 의사가 창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창업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 의사랑 같이 조인트 벤치 하고 싶은데.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분은 그게 바이오 헬스입니다. 그분은 행정이라든지 비즈니스를 못 하잖아요. 그 원천 기술이나 소스는 주실 수 있지만은 나머지 일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그 의약품을 만들고 또 의학과 의료 진료 관련된 기계를 만들고 하는 데는 다 규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규제 중에서도 필요 없는 규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 하고 하는데도 미안한 얘기지만 뭐 보건복지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런 데서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촥촥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정규적 문제 때문에 제일 정규적인 어렵잖아요. 문제도 그게 있죠. 제일 어렵죠. 예, 예. 네, 사실은. 그런 것도 있죠. 생명윤리와 관련.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쭈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피가 끓고 예. 머리가 쭈뼛. 뭔가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데. 전혀 안 먹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이 뭐 어디에든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이게 피가 끓는 사람들에게는 노잼일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재밌는 도시, 역동적인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보다 그냥 저는 말로만 하시나 그러는데 실천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요. 예.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그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한 1년 정도 지금 연구를 예. 교수님들 사계 권위자 한 12세 분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과 충청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그 발전을 했던 아시는 분이에요. 강모 선생님께서 그 센트럴파크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센트럴파크 하는데 섹시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대 교수예요? 교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실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 분인데 섹시하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섹시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까 노잼이라는 표현했잖아요. 예. 대전 자체가 약간 노잼이다. 피가 안 끓어요. 예, 그래서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라. 멋지게. 근데 그것도 정말 기발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섹시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공부를 좀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들을 쭉 그분이 찍은 사진들을 쭉 보니까 그분은 전 세계를 다 다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기가 막힌 게 별의별 게 다 많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려는 한편은 걱정도 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빠져드는데 예. 이제 자주 이렇게 모셔서 네. 진행되는 사항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물론 밖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행사장에서 인사만 하게 되고 거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시간 내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진행되는 사항들을 알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짭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아이디어를 얻는 거잖아요.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사실은 일요일이지만은 얘기 담으면서 참 뭐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의원님 더 만나야겠어요. 네, 자주 봬요. 예, 저도 비즈니스를 좀 해보려고요. 지금 당장 right now 락인다운. 시작해라. 예. 도전해라. 렛츠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